안녕하세요, 뚜터입니다. 뜬금없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서울말을 쓰느라 영상 만드는 게 힘들어서 원래 제 말투를 쓰려고 해요. 뜬금없는 게 제 특징입니다. 그러려니 생각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계획적으로 살기와 콘소타 36 3일째 먹은 후의 증상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총 약을 먹은 지는 21일차입니다. 일단 약을 먹은 후에 제 희망이 사라졌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ADHD가 확실하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쌤한테 미안하지만 제 증상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난 나의 증상을 부정하고 난 ADHD가 아니라 경미한 선천적 우울증이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은근히 가졌는데요. 약 먹고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ADHD가 확실합니다. 인터넷 ADHD 테스트만 했을 때도 모든 증상이 나고 내가 ADHD고 물화일체였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만 봐도 ADHD가 확실했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ADHD라는 것을 부정했을까요?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ADHD 유튜버 문지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여자가 ADHD인 경우는 95% 정도라고 하네요. 제 유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허리 골반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 늘 저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그랬는데 뇌까지 선천적으로 이럴 줄 몰랐네요. 그래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21세기에 태어나 다행입니다. 의료의 기술로 커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약 먹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의 욱하는 성격이 부모님과 트러블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아버지의 이상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아빠의 증상은 ADHD 같아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의 널뛰는 감인 부분이 조금 사라지고 차분하게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니 엄마 아빠 성격이 독특하지만 정말 나를 끔찍히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감정 전염까지 되면서 이해가 돼서 사이가 급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나서 공부라던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도움이 안 되지만 생활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다거나 잡생각을 하다가 차에 치일 뻔한다거나 맨 땅에 넘어진다거나 계단을 내려오다가 구른다거나 성격이 욱해서 급발진을 한다거나 파란불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게 짜증난다거나 이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청결 부분에서 약 때문인만은 아니지만 청결 부분 그리고 청소 부분이 너무 좋아졌고요. 그래서 집이 늘 깨끗하고 약 먹기 전에는 집이 늘 너저분했거든요. 그리고 약 먹기 전에는 아침에 대충 세수하고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씻고 머리 세팅하고 깔끔하게 어느 정도의 비비도 바르고 해서 확실히 청결해졌습니다. 일할 때는 일옷차림, 그리고 생활할 때는 생활할 때 옷차림, 잘 때는 잠옷 등을 구분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해졌고 너무 충격적인 게 눈치가 생겼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치라는 게 생겼고 눈치라는 걸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장점이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틱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늘 경미한 틱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부분이 조금 크게 나왔어요. 말을 해놓고 반복하는 음성 틱, 혀를 씹는 행동 틱, 그리고 불안증과 강박증, 그리고 청각과민. 청각과민이 있지만 불안증이 심해서 친구 집에 피난왔어요. 지금 혼자 자기가 무섭고요. 그렇습니다. 틱, 불안증, 강박증, 이 부분은 사실 약뿐만 아니라 어떤 트리거가 작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감정 전념이랑 정형인 방식에 계획적으로 살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계획표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만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아토피아, 불안증, 그리고 강박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형인의 계획 방식대로 하면 나에게 스트레스와 그리고 스트레스만 준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만의 계획 방식을 알아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계획 방식대로 생활을 하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지만 그 과정에 나만의 계획을 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을 계획표에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이 3시에 있다면 계획표에 2시에 친구와의 약속 준비하기, 이런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을 10시에 시작한다면 9시 30분에 책상에 앉기, 이렇게 계획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짜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 이런 거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것보다 10시부터 일하고 어떠한 일을 하기, 어떠한 것을 공부하기를 적어놓고 10시부터 25분간 이 파트를 일하고 5분 쉬고 25분간 또 다른 파트를 일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마음에 안정이 듭니다.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청각과민이 오기 전에는 음악을 잘 안 듣는 편이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일과 공부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그건 회피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부분을 할 때는 음악을 들어줘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책 읽고 강의를 듣는 것을 할 때는 물론 음악을 들으면 안 됩니다.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음악을 들을 때도 어떤 것을 할 때마다 들으면 괜찮은 음악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할 때는 코세노리코의 잔잔한 UAG 피아노 연주가 아니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루마 음악도 심지어 저한테는 자극적이더라고요. 아마 이루마는 산책할 때 맞는 것 같습니다. TMI지만 제 꿈이 취미로 대금 연주하는 거고 국악을 좋아해서 국악을 일할 때도 들어봤는데 국악이 제 귀에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청각과민이 계속 지속된다면 슬프지만 악기를 팔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 증상은 이렇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